안녕하세요. 뻘지용소의 뻘짓입니다. RTX 40 시리즈가 출시된 지 1년하고 좀 넘었죠. 엔비디아 지포스는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새 시리즈를 내놓기 때문에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는데 그 여유를 채우려는 건지 슈퍼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사실 슈퍼는 그냥 땜빵 라인업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여러모로 애매할 때 내놓는 거죠. 특히 RTX 20 시리즈 때 슈퍼라는 네이밍이 처음 등장했는데 다음 RTX 30 시리즈 때는 또 없었고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정규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뭐 그래도 소비자한테 좋은 일이긴 하죠. 높은 성능을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이미 산 사람은 뭐 일찍 사용한 비용 낸다고 생각하시고요. RTX 4070 슈퍼, 4070 Ti 슈퍼, 4080 슈퍼 총 3가지 모델이 추가가 됐는데 앞에 2개는 이미 출시가 됐고요. 마지막 RTX 4080 슈퍼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스펙 먼저 확인해 보면 RTX 4080 대비 쿠다 코어 수가 조금 늘어난 거에 불과하죠. 9700개에서 1만 개로 늘어난 거니까 5%밖에 안 되고 RTX 4090이랑은 차이가 여전히 크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기존 RTX 4080의 MSRP가 1199불이잖아요. 4080 슈퍼는 999불이에요. 즉 코어 수는 살짝 올려줬는데 가격은 200불이나 싸진 거죠.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먼저 3D 마크 점수 확인해 볼까요? 타임스파이 29,000점 가량 나오고요. 예상대로 그냥 RTX 4080보다 4에서 5% 정도 점수가 더 잘 나왔고, 포트 로얄이라고 레이트레이싱 성능 벤치마크인데 쿠다 코어와 동일한 비율로 RT 코어도 자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 정도 성능이 올랐더라고요. 자, 그럼 게임 테스트도 해볼까요? 먼저 FHD 배그인데 좌측부터 4080, 4080 슈퍼, 4090입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게 FHD 해상도에서는 고사양 그래픽카드 능력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배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GPU 로드율이 들쭉날쭉하죠. 이런 게임들이 꽤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임이 GPU를 잘 활용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면 좋겠죠. 오버워치는 RTX 4080 슈퍼까지는 99% 쓰고요. 4090은 다 쓸랑 말락하죠. 그래서 4090은 FHD 유저분들에겐 추천드리잖아요. 4080까지는 그래도 잘 쓰는 게임들이 많은데 4090은 정말 못 쓰더라고요. QHD, 4K 같은 고해상도에서는 잘 쓰지만 로아는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건 컷신이라서 좀 더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드 같은 거 보시면 평균 240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방어를 해줍니다. 레데리2 같은 트리플 A급 게임들 보면 완전 최고 옵션에서 평균 144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고요. 옵션 타협을 좀 해준다면 FHD 240프레임도 가능하겠고요. 사펑도 보면 봐봐요. 이런 게임에서는 FHD인데도 또 다 쓰죠. 마찬가지로 144프레임 이상은 꾸준히 보여줍니다. DLSS 같은 건 다 끈, 소위 말하는 깡 성능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겠고요. 그럼 QHD로 가볼까요? 이 정도가 이제 제대로 성능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 4080과 4080 슈퍼 보시면 프레임이 확실히 얼마 차이 안 나죠. 이거 5% 차이입니다. 정말 정직하더라고요. 오버워치도 보면 300프레임 이상 보여주고요. QHD에서 최고 옵션이 하위 1% 프레임이 240 이상인 거니까 잘 나오는 겁니다. 뭐 그래도 4090과는 확실히 갭이 좀 있긴 하죠. 거진 30% 차이가 나니까요. 로아도 보면 이 정도. 그러니까 4080 정도 쓰시는 분들은 QHD에서 최고 옵션으로 하고 싶거나 4K에서 중간 옵션 정도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물론 그 FHD에서 극한의 프레임을 뽑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모니터가 144Hz니까 비효율적인 것 뿐이지. 반면 트리플 A급 게임으로 와보면 레데리2는 평균 144프레임 정도, 하위 1% 프레임까지 144 방어는 못해주긴 하지만 어차피 싱글 게임인데다가 순간이 치명적인 FPS 게임도 아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도 보면 이 정도 느낌. 좀 더 부드럽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 옵션 정도로 하시면 하위 1% 프레임도 144 방어가 충분히 될 겁니다. 자,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위에서부터 뻔하죠. 생략하고요. 퍼센테이지는 4080이랑 4080 슈퍼의 차이를 적은 겁니다. 일단 얘는 FHD라서 아까 보셨다시피 게임이 GPU 활용을 다 못해서 차이가 적어 보이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최고 옵션으로 돌린 거라서 만약 DLSS를 쓰신다거나 옵션 타입을 하신다거나 하면 여기서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뭐 4080 정도는 써야 사이버펑크 할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QHD인데 야, 정말 정직하잖아요. 쿠다 코어가 늘어난 만큼 성능도 비례해서 올랐어요. 대부분의 게임에서 3에서 5%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요. 트리플 A급 게임으로 오면 차이는 더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능 자체를 얘기해 보자면 만화의 5%니까 그냥 기존 4080이랑 비슷하다고 봐도 될 정도긴 해요. 그럼 온도와 소모 전력은 어떠냐? 아무래도 급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제품의 쿨링 솔루션이 괜찮을 거고요. 제 건 60도 수준,
아무리 겨울철이긴 하지만 확실히 온도가 낮은 편이고 전력 소모는 300W 정도 하더라고요. RTX 4080도 얘랑 비슷합니다.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4080 슈퍼 에어로 제품이고요. 일단 뭐 그래픽카드는 이 화이트가 붙기만 하면 인기이기 때문에 화이트, 실버 조합 뭐 인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야, 백플레이트도 실버로 해놨어. 야, 이게 좀 더 이쁘긴 한데요. 자, 한번 분해도 해보면 와, 야, 히트싱크가 두껍다. 이 GTX 10 시리즈까지만 해도 이 제품에 따라서 쿨링 솔루션 차이가 엄청났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상향 편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제품도 보시면 이렇게 써멀 패드도 꼼꼼히 발려 있고 히트싱크도 상당히 꽤 있어. 칩을 보면 RTX 4080과 동일한 AD103 칩을 썼죠. 특히 뭐 GDDR6X 16GB, 뭐 ROP 캐시 다 동일합니다. 즉 애초에 이 RTX 4080에서 코어가 비활성화 되어 있다는 거를 푼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스펙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예상해 가고 특이한 게 없어요. 정직해. 근데 그게 좋은 점이죠. 이것 때문인지 이미 RTX 4080 신제품 재고들은 시장에서 거의 다 사라졌고, 뭐 실제로도 중고가 아닌 이상 신제품으로 구매하는 메리트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슈퍼 시리즈도 곧 정리해서 올리긴 할 텐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애매하거든요. 근데 4080 슈퍼는 MSRP상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해요. 땜빵이라고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소비자한테 좋네. 역시 엔비디아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죠. 농담이고요. 기존 RTX 4080보다 성능은 아주 살짝 오르고 가격은 200불 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